당신 회사 지분 51%가 누구 명의인지 알아? 15년 동안 몰랐겠지만 전부 내 거야. 결혼기념일에 침실에서 비서랑 있던 당신, 이제 CEO 자리에서 내려와. 시어머니는 손자 타령하며 날 쫓아냈지만 막상 회사 주인이 누군지 알고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15년간 준비한 반격이 시작됐죠. 당신 회사 지분 51%가 누구 명의인지 알아? 은희는 남편 준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5년 전 기억나? 회사 설립할 때 자금 어디서 났는지. 그건 내가 대출받아서. 아니야. 내 친정에서 50억을 투자했어. 전부 내 명의로 지분 등록했고. 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었죠.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서류 보여줄까? 등기부등본 떼어올까? 은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서 앞에 던졌죠.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주명부였습니다. 최대 주주 51% 이은희. 자신의 지분은 겨우 30%였습니다. 이게 대체 15년 동안 당신 자존심 지켜주려고 숨기고 살았어. 당신이 CEO인 척 회사 주인인 척 살게 해줬지.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에 뭘 봤는지 알아? 침실에서 비서 유진이랑 있는 당신을 봤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죠. 그건 오해야.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 시어머니한테도 들었으니까. 내가 아들 못 낳아서 그렇다고 이해하래.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희는 15년 결혼 기념일을 맞아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한 깜짝 파티가 있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 준서와 유진이 있었습니다. 회사 비서였죠. 둘은 은희를 보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희야, 이건. 준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봤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유진은 옷을 주워 입으며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설명할게. 제발.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은희는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시어머니 김순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준서가 전화했던 모양입니다. 은희야, 어젯밤 일은 내가 들었어.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란 원래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 준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이해해줘야지. 순자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이해요? 그래. 유진이가 임신했대. 아들일 거래. 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요? 응. 3달 됐대. 준서가 확인했어. 순자는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생기는 거야. 15년 만에 말이야.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당연하지. 은희야, 조용히 이혼해줘.
유진이가 애 낳으면 준서랑 결혼할 거야. 은희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의견은 안 물어보시나요? 의견이 뭐가 있어? 아들 못 낳은 내가 물러서야지.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얼마요? 10억. 어때? 적지 않지? 은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죠. 좋아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정말? 순순히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우로 일어섰습니다. 역시 내가 철이 들었구나. 순자가 나간 뒤 은희는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주주명부, 회사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그리고 15년간 모아둔 각종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회사 지분 51%. 전부 자신의 명의였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대기업 부사장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아버지 이철수는 딸에게 사업 수완을 가르쳤죠. 준서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동문회에서였습니다. 준서는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자금이 없었죠. 은희는 준서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분 51%는 자신의 명의로 하자고 했죠. 준서는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그럼 내 이름은 숨기자. 당신 명의로 회사 운영하고 서류상으로만 내가 대주주인 걸로 하자. 준서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5년 만에 코스닥 상장까지 했죠. 은희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경영 자문도 해주고 인맥도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CEO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줬죠. 시댁 식구들도 몰랐습니다. 회사가 준서 혼자 힘으로 키운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희는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은희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당당하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 보였죠. 준서는 유진을 CEO실로 불렀습니다. 유진아, 힘들면 쉬어도 돼.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편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은희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곧 정리될 거야. 정말요? 다행이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준서의 집으로 유진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와, 유진아. 편하게 앉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유진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배 좀 보자. 아이고, 정말 불렀네. 순자는 유진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라며? 확실해?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기는구나. 순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짐을 가지러 왔다고 미리 말했었죠. 어머, 은희 왔네. 순자는 은희를 힐끗 봤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신경 쓰지 마. 곧 나갈 사람이야. 은희는 방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개인 물품뿐이었죠. 15년의 흔적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에서 순자와 유진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두 사람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희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은희는 멈춰 섰습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가 받았대. 수고했어. 네. 위자료 10억은 이번 주 안에 들어올 거야. 감사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은희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순순하네요. 그러게. 난 또 난리 칠 줄 알았는데.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준서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CEO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뭐? 내가 소집한 적 없는데? 대주주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대주주? 준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자신이 최대 주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소집했어? 이은희 이사님이십니다.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은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사님이 51% 지분 보유자시라고 하시던데요. 말도 안 돼. 준서는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분 후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주주명부였습니다. 준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최대 주주 이은희 지분 51%, 자신의 지분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15년 전 회사 설립 당시 등록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서는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은 은희였던 겁니다. 이사회실로 가야 합니다. 10분 후 시작이라고 합니다. 준서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죠. 준서는 은희를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준서 씨. 은희는 준서에게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존댓말이 아니었죠. 은희, 이게 무슨 짓이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희는 준서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CEO 교체입니다. 윤준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주주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15년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윤준서 씨에게 CEO 자리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은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회사 성장률이 정체됐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죠. 게다가 CEO의 사생활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대주주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다른 이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은희는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51%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손이었습니다. 이사 몇 명이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윤준서 대표이사는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 이럴 거야? 1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15년이요? 은희는 준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15년 동안 당신을 CEO로 만들어준 게 접니다. 회사 키운 것도 상장시킨 것도 제 자금과 제 인맥이었어요. 그건 이제 그 호의를 거둡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닙니다. 은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이사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CEO실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비서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준서는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희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이었죠. 준서는 액자를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순자였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해임됐어요, 어머니. CEO에서 해임당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은희가 대주주래요. 회사 지분 51%가 은희 명의래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회사 만든 거잖아. 전부 은희 돈이었대요. 15년 전부터요. 순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준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준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은희가 15년간 숨기고 있었대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게 다 은희 돈으로 산 거야? 그런 셈이죠. 이럴 수가.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윤광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난리야? 회사에서 전화 왔던데. 준서가 CEO에서 해임됐대요. 광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임? 누가 감히? 은희가요. 은희가 대주주래요. 광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준서가 회사 만든 거잖아. 은희 돈으로 만든 거래요. 지분도 전부 은희 명의고요.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윤준서 전 대표이사님,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CEO실 개인 물품은 오늘 중으로 수거 바랍니다. 준서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은희한테 연락해봤어? 안 받아요. 전화도 문자도요. 그럼 직접 찾아가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광수가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준서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윤준서입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대주주가 CEO를 해임하는 건 정당한 권한입니다.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지분을 되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51% 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현재 시세로 약 500억입니다. 준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500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날 밤 준서는 은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답장이 왔습니다.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준서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준서.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요. 나 CEO 해임됐어.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희가 대주주였대. 날 쫓아낸 거야.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유진아, 너 괜찮아? 저는 괜찮은데. 오빠는요?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유진은 말을 아꼈습니다. 오빠, 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오빠가 CEO 아니면 저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준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 배에 내 아이가 있는데? 그건 그거고요. 전 제 미래도 생각해야죠.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서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새로 선임된 CEO를 만났습니다. 박성호 전무였습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 경영인이었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저야말로요. 회사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15년 동안 숨기셨습니까? 대주주라는 사실을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앞에 나서면 남편이 무능해 보일까 봐요.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하지만 그 호의를 배신당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경영할 겁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짜 오너가 이은희 이사였다는 사실이요.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윤준서가 자수성가한 CEO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회사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준서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사님이 이혼했대. CEO랑 바람나서 임신까지 했다면서. 뻔뻔하게 어떻게 출근해? 유진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유진 씨, 이사님께서 부르십니다. 은희가요? 네.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유진을 봤습니다. 앉으세요. 유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유진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해고요? 네. 사내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CEO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징계입니다. 하지만 저 임신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보상금을 드립니다. 은희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서명하시면 바로 입금됩니다. 유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한테요.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시고 나가시죠.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유진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 해고당했어요. 뭐? 은희 이사가 절 해고했어요. 오빠 때문에요. 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빠? 전 이제 어떻게 해요? 미안해, 유진아. 내가 뭘 어떻게 해볼게. 오빠도 이제 CEO 아니잖아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전 오빠 만나지 않을래요. 이제 끝이에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서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순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에서 고함 지르고. 유진이가 해고당했대요. 당연하지. 은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그럼 어떡해요? 유진이 임신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손자는 데려와야지. 순자는 방을 나갔습니다. 준서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꼬이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서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CEO 자리에서 해임당했다는 소문이요. 게다가 사생활 문제까지 알려졌습니다.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집 대출금도 밀렸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준서야, 돈은 좀 있니? 없어요, 어머니. 그럼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하고? 모르겠어요. 광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희한테 위자료 10억 받기로 했잖아. 그거 받았어? 아직이요. 왜? 빨리 받아야지. 준서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이은희 이사 측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지급은 보류됐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자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데요. 회사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30%요.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까지 나눠야 한다고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위자료 못 받아요. 재산 분할 소송 때문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병원비 좀 보내주세요. 산부인과 검진 받아야 해요. 준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지금 돈이 없어. 유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저 혼자 키울게요. 오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준서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한편 은희는 회사 경영에 집중했습니다. 박성호 신임 CEO와 함께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불필요한 부서를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했죠. 3개월 만에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박 대표님. 은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님 덕분입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당연한 일이죠. 제 회사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은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사님, 윤준서 씨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합의요? 네. 재산 분할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은희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거절하세요. 소송 그대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은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준서가 너무 힘들어한다. 은희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은희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 없으시면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나 윤준서 어머니야. 은희 좀 만나게 해줘. 이사님께서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순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희야, 내려와. 얘기 좀 하자.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부인, 조용히 해주시죠. 안 그러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결국 빌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광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유진아, 왜 왔어? 준서 오빠 좀 만나고 싶어서요. 광수는 유진을 들여보냈습니다. 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진아. 오빠.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는 유진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괜찮아요. 전 오빠만 있으면 돼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유진아, 배는 괜찮니? 네. 건강해요. 아들이지? 네. 초음파에서 확인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다. 우리 손자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유진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전 오빠 믿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고마워, 유진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서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은희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있었죠. 준서는 은희를 봤습니다. 은희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윤준서는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회사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지분 30%는 원고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절반인 15%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준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회사 경영에 15년간 헌신했습니다. 회사 성장은 피고의 능력 덕분입니다. 은희의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회사 초기 자본금 50억은 전액 원고가 투자했습니다. 경영 자문과 인맥 연결도 원고가 제공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한 달 후입니다. 피고 측은 반박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준서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은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은희야, 제발. 준서가 다가갔습니다. 은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할 말 없어요. 변호사한테 하세요.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요. 그 15년 동안 전 당신을 믿었어요. 뒤에서 지원했고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랑 바람나서 아이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15년의 대가예요? 준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순자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자 잘생겼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라고 지을까 해요. 좋아. 윤준호. 잘 어울린다. 순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출산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했죠. 준서는 카드를 긁었습니다. 한도 초과로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카드를 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카드를 냈습니다. 겨우 결제가 됐습니다. 유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괜찮아.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게 중요하지.
준서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울 돈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수가 물었습니다. 손잡았어? 어때? 잘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은희한테 다시 연락해봐. 손자 생각해서라도 도와줄 거 아니야.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도와줄 거예요. 은희는 절 완전히 버렸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광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준서는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중소기업 과장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봉은 CEO 시절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원서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이전 직장이 어디셨죠? 테크 CEO였습니다. CEO셨다고요? 왜 그만두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과장급을 뽑는 건데요. CEO 하시던 분이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왔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준서는 좌절했습니다. 몇 군데 더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회사 지분 15%를 원고에게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럼 저는 15%밖에 안 남는데요. 그건 피고의 책임입니다. 혼인 중 외도로 인한 귀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준서의 변호사가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법정을 나와 준서는 벽에 기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것이 15%로 줄었습니다. 은희는 66%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완전한 경영권을 장악한 겁니다.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와 광수에게 말했습니다. 져버렸어요. 지분 15% 넘겨줘야 해요.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15%요. 그걸로 뭘 어떡하라고? 광수가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준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준호 분유 떨어졌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미안해. 지금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애가 배고파하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내가 뭐라도 해볼게. 준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민 끝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준서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제발 부탁이야. 아이 분유값만이라도 좀 도와줘. 답장이 왔습니다. 그건 당신 아이잖아요. 제가 왜 도와줘야 하죠? 준서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한편 은희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었습니다. 박성호 CEO와 함께 일본 지사를 열었습니다. 사업은 순조로웠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경제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15년간 뒤에서 지원만 하셨다고요? 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배신당하셨죠? 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직접 경영해보니 어떤가요? 제가 더 잘하더라고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회사를 10배로 키울 겁니다.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상징이 됐습니다. 준서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은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준서는 기사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집에 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대출금을 3개월째 연체했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압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광수가 서류를 읽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까지 빼앗긴다고? 대출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준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은희 때문이야. 저 여자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든 은희 잘못이든 지금 당장 어떡하냐고. 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후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준서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간신히 돈을 빌렸습니다. 이사하는 날 유진이 준호를 안고 왔습니다. 오빠 여기서 살아요? 응. 미안해. 괜찮아요. 전 오빠랑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유진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원룸은 좁았습니다. 네 식구가 살기엔 비좁았죠. 순자와 광수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준서와 유진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준호는 유모차에서 잤습니다. 밤마다 준호가 울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 좀 조용히 시켜요. 유진은 준호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준서는 밖으로 나가 복도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결국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IT 회사의 대리 자리였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CEO 시절의 20분의 1이었죠. 첫 출근 날 준서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낡은 정장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직원은 10명 남짓이었죠. 사장이 준서를 맞았습니다. 윤대리 잘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책상을 배정받았습니다. 구석자리였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관리 업무였습니다. CEO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준서도 따라갔습니다. 식당은 허름했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가장 싼 것을 골랐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에 CEO였대. 진짜? 여기 왜 왔대? 회사 망했다던데. 준서는 들은 척 안 했습니다. 밥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준서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준호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유진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유진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안아 달랬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분유 타줘요. 준서는 분유를 탔습니다. 준호에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준호는 우유를 빨며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서야, 돈 좀 줘. 병원 가야 해. 무슨 일이세요? 무릎이 아파. 주사 맞아야겠어. 얼마 필요하세요? 10만 원만. 준서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5만 원으로 어떡하라고? 주사 한 대 맞는데 10만 원은 있어야지. 다음 주에 월급 나오면 드릴게요. 순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수도 나왔습니다. 준서야, 담배 좀 사다 줘. 아버지, 담배 끊으세요. 끊긴 뭘 끊어? 이것밖에 낙이 없는데. 광수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모르겠어. 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승진하면 나아질 거야. 승진이요? 대리가 과장되면 뭐가 달라져요? 그래도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은희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유럽 투자사 대표였습니다. 강민호라는 남자였죠.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미팅은 순조로웠습니다. 은희의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액수는 100억이었습니다. 은희는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팅 후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이혼하셨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요. 그래요?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어요. 가끔 만나죠. 두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업 말고 개인적으로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까요? 아직은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은희는 민호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미술관에서였습니다. 전시회를 함께 봤습니다. 그림을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사님, 전 이사님이 좋아요. 은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사님은 강하면서도 따뜻해요. 일할 때는 냉철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이 느껴져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담 안 드릴게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준서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요. 답장이 왔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한편 준서는 회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윤대리, 이게 뭐야? 오타 투성이잖아.
죄송합니다. CEO 했다는 사람이 이것도 못해? 다시 하겠습니다. 당장 고쳐와. 준서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CEO 맞아? 글쎄, 사기 아닐까? 준서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해? 전 나갈래요. 준서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전 이렇게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준호는? 당연히 데려가죠. 제 아이니까요. 유진, 제발. 조금만 참아. 못 참아요.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유진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준서가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유진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준서는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왜 나갔어? 저를 떠났어요. 손자는? 데려갔어요.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손자도 못 보는 거야?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대리로 일했습니다. 승진은 없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 공고가 떨어졌습니다. 구조조정 통보였습니다. 준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해고 대상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윤 대리님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언제까지 나오면 되나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퇴직금은요? 법정 퇴직금만 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이라 많지 않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상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회사를 나섰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와 광수에게 말했습니다. 해고당했어요.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 광수가 물었습니다. 다시 구직하겠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누가 뽑아줘? 모르겠어요. 준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오빠, 준호 양육비 보내줘요. 지금 돈이 없어. 그럼 언제 보내줄 건데요? 모르겠어. 오빠, 전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경력은 애매했습니다. CEO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월세를 못 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2달 밀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은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준서야, 돈 어떻게 구할 거야? 친구한테 빌려볼게요. 친구들이 빌려주겠어? 그래도 해봐야죠. 준서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빌렸던 터였습니다. 더 이상 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제발 부탁이야. 월세만이라도 도와줘. 거리로 쫓겨날 것 같아.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한테 왜 연락하세요? 준서는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짐을 내놨습니다. 강제 퇴거였습니다. 준서와 순자, 광수는 짐을 들고 원룸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따로 떨어졌습니다. 준서는 혼자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간신히 돈을 빌렸습니다. 순자와 광수는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준서는 고시원 방에 앉았습니다.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한편 은희는 민호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은희에게 잘해줬습니다.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은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 생각 안 나요? 가끔은요. 아직도 미련이 있나요? 미련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겨냈어요. 대단하세요. 민호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해외 지사가 2곳 더 늘었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은희는 명실상부한 CEO가 됐습니다. 경제계에서 인정받는 여성 리더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은희는 선별적으로 응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과거예요.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도와줬던 것들요.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다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준서는 고시원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은희가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2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서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서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혼자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벽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항의였습니다. 준서는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회사를 상장했습니다. 코스피 입성이었습니다.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회사 가치는 1조를 넘어섰습니다. 은희는 명실상부한 재벌이 됐습니다. 상장 기념식에서 은희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믿고 지지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은희 씨.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갈 겁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은희는 민호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희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은희는 놀라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은희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민호는 은희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은희는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편 준서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구직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이와 경력 단절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240만 원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비로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희는 생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봤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2,000원입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희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준서는 카드를 받아 결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는 생수를 받아들었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당신은요?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은희는 나가려 했습니다. 준서가 불렀습니다. 은희야. 은희는 돌아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용서는 못 받겠죠? 이미 용서했어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평온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당신도요. 은희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준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준서는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록 바닥부터지만요.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옛날 꿈이었습니다. 은희와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은희와 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은희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례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은 인내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서약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준서는 그 소식을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사진 속 은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기사를 덮었습니다.
축하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줘야 했습니다. 준서는 휴대폰에 저장된 은희 번호를 지웠습니다. 사진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15년의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비록 바닥이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력직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과거에 CEO 하셨다면서요? 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서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과신했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죠.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좋아요. 함께 일해봅시다. 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준서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으니까요. 은희는 민호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년 후 은희는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은희는 아이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해줬습니다. 마음속으로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요.